지금 시간은 토론 시간인데요. 형식과 내용 따지지 않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받고요. 시간 관계상 세 개 주제를 묶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제도를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건보에서 이 제도를 수행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그러니까 장기요양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이 정부의 일반 재정이 아니라 우리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보험료로 같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보험 재정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아까 생활지원사라고 독거노인들 돌보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사람이 이제 15명의 노인을 뭐 하루에 한 두세 군데는 방문하고 나머지는 전화로 안부 묻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정부 일반 재정으로 운영을 하는 돌봄 서비스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뭐 아이돌봄이나 이것도 다, 이 아이돌봄이는 이제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인데 일반 재정으로 하는 거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그건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그것도 일반 재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기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 보험료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원 자체가 정부 일반 재정이냐 보험 재정이냐가 좀 다르고, 그래서 장기요양 보험법 상에 그러면 이 보험 기금을 이제 운영해가지고 어쨌든 서비스를 가동시키고 하는 거를 어디서 환장할까?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그 일을 맡는 것으로 장기요양 보험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양센터들이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우리 센터에 있는 요양원 누구가 각각 이제 한 달에 몇 시간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거를 건강보험공단 자기 해당 지사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이제 수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확인하고서 그 서비스 시간에 따라서 수가, 그러니까 돈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센터로 지급을 하는 형태로 해서 그 전체적인 재정 운영을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하도록 법률에 그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이제 종사자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요는 이제 요양보호사분들 상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내용들이 적절한 처우라든지 개선 이게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어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는 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이제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뭐 이거를 단순하게 놓고 그럼 내가 요양보호사는 과연 얼마를 받아야 될까? 한 시간에 노동을 했을 때 그럼 최저임금 대비 얼마를 정도로 이제 받으면은 좀 적정한 노동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지자체에서도 초우 개선을 좀 어느 정도 산정을 해줘야겠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를 예상을 측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 사실은 그 노동의 가치를 이제 금액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세우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안양시도 아마 그 생활임금 조례가 있고 생활임금 적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 그건 이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생활이 가능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기준선을 정하는 거고, 생활임금은 소위 이제 리빙웨이지라 그래가지고 생활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해가지고서 정하는 거잖아요. 안양시도 아마 내부적으로 뭐 위원회가 있거나 해가지고 아마 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정말로 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냐, 이건 뭐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생활임금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245개 지자체 중에 한 절반 좀 넘거든요.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최저임금의 한 120% 정도의 그 생활임금 수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돌봄 노동자한테 얼마 정도 주는 게 그 노동의 가치를 적절하게 우리가 좀 인정해 주는 것일까? 활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네? 복지관 관장서부터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생활지원사, 몇 명, 이렇게 직종들이 정해져 있고, 거기는 이제 호봉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1호봉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오르죠. 이렇게 한 호봉 격차가 크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어쨌든, 이 근속에 대한, 그리고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숙련이 형성될 것이다. 아까 이제 숙련, 10년차 요양보호사 숙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숙련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임금의 절대적 수준도 문제긴 하지만, 임금 체계를 어떻게 짤 것이냐. 그러니까 임금 수준과 임금 체계는 좀 다른 성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양보호사는 1년 된 요양보호사나 10년 된 요양보호사나 똑같은 시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사실은 누가 이 자기 능력 개발하고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아까 승급제, 승진제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임금 체계를 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생활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좀 가늠할 수 있을 거고, 임금 체계는 근속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승급제를 만들어서 이제 경력 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임금 체계를 짤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쪽은.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도 앞으로는 이런 영역에서 나온다. 지금은 이게 너무나 저평가되고 형편없으니까 65세 이상 여성들만 오는 일자리인데, 이거 젊은 사람들도 와야 되고 남자들도 가야죠. 남자 어르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되려면은 실제 이제 진짜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느 정도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거다. 그거 금방 될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우선 이제 최저임금보다 좀 몇 가지 초월하도 계산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그렇게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그다음에 장기요양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사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룬 서비스에 대한 그 공급 주체, 요양보호사 기관의 노동권, 그 다음에 이용하는 또 이용자,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관리 운영하는 여기 계신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세 개 주체 영역인데, 오늘 다른 한 개 부분에서 막 시작한 겁니다. 나갈 길이 좀 많은데요.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데 공급하는 공급 주체들의 급여 제공에 관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속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은 뭔지, 기관의 역할은 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오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노동권과 일반적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장시간 동안 열띤 주제 발표와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